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는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왜 저는 늘 관계에서 상처받는 쪽을 선택할까요? 마치 자신이 가해자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성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정서적 학대 관계가 발생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이고요. 또 하나는 학대를 당하고도 잘 분별,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나 조직 관계, 이 떠날 수 없는 관계가 아닌 이상 이 자발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피해를 입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관계를 떠나거나 그 관계에서 거절, 거부, 아니면 저항 이런 대처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유독 유난히 가해를 잘 참고 견디는 피해자들은 정서적 학대 관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정서적 학대 관계가 유지되게 스스로 돕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많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말해서 더 싸움이 커질 것 같아.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내가 참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잖아.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선택하는 방법, 대처는 하나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를 잘 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온순하고 자기 주장성이 낮고 좀 순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존중감이 매우 낮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의 감정, 자기 삶의 생각의 주권, 행동의 주권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너무 쉽게 내주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대처를 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의 이런 온건하고 인내하고 억압하고 침묵하고 회피하는 이런 대처는 가해자에게는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방법입니다. 즉 피해자의 인내와 침묵이 가해자에게는 정서적 학대를 계속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참네? 별 저항이 없네. 만만하네. 그래서 그 가해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한 정서폭력을 본능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가스라이팅 관계 정말 좀 너무 더티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판별하고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녀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정서적 폭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가 내 말끝마다 비꼬거나 빈정거리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늘 그래.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자존감을 뭉개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때 무시하는 언행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해? 또 시작이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뭉갭니다. 또 세 번째는 관계적으로 구속하고 소외시킵니다. 너한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왜 만날 필요가 있냐? 왜 만나는 거냐? 네. 어떤 경우에는 나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구속을 하고 불편해하면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두는 거죠. 이런 그녀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 관계 안에 정서적 학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이 가해자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 어려워서 막 침범하고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절하게 그건 안 돼, 넘어오지 마 라고 경계를 세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멈추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불편하다 멈추라. 방금 했던 말의 진짜 의미는 뭐야?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그 말은 다시 생각해서 말해줄지 않을래? 예.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이런 거절, 거부 막 질문하고 이런 저항하는 것들을 들으면 이 예상치 못한 반응 때문에 당황하거나 감정적 반응이 순간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서폭력 행동을 수위를 낮추고 또 조절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만. 요거를 정확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함으로써 가해자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여전히 두렵다면 본인은 정서학대 피해자로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증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쉽게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자는 좀 어렵더라도 갈등을 피하지 않는 용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메시지를 가해자에게 수시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성적인 분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혼자서 버티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방어 능력을 좀 배워가실 필요가 있습니다.